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열심히 공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헌법은요. 아는 판례에서 나왔다는 점, 이런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결문 하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냈다면 예를 들어 판결문 중간 또는 상단 어떤 결론을 달리하여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헌법 판례를 읽어내고 여기서 쟁점이 뭐가 되는지 또 결론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시험에 대해서요. 정답 위주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입법 구별해 갖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달라. 그 성질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진정소급 입법은 행위 또 법률 관계, 사실관계 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 갖고 그 과거 행위, 과거의 법률 관계, 과거의 사실관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고 적용하겠다. 자, 이건 불안해갖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지금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나중에 개정돼갖고 저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 그럼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국법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법을 또 행위시의 법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 국법을 좀 존중해 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지 3번에 부진적 소급 입법 경우가 아니라 그거 지워주시고 진정 소급 입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부진정 소급 입법 지워주시고요. 자, 입법권자 입법 형성권보다는 당사자 국법 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아래줄 보시면 자,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자, 국법을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중간 국법의 검정색 동그라미 자, 존중할 의무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행위가 있고 법률관계 있고 사실관계가 있고 다 끝난 마당에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이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하겠다.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국법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제 바뀌었네요. 세 번째 줄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라 이거 지워주시고 부진정 소급 입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은 행위 진행 중에 법률관계 진행 중에 사실관계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된 거죠. 또 우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률관계건 사실관계건 행위건 자, 그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고 그 종료시의 법은 신법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의 행위 안에 국법 영역, 신법 영역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신법을 적용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이 국법 영역에 뭐 소급된다, 덮어버린다 이런 말들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아닌 소급 입법이고 실은 행위 종료시 법률관계 종료시 사실관계 종료시에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은 신법이니까 신법을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국법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신법을 적용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법관계, 국법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존중해야 할 의무 검정색으로 밑줄 않는다.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3번 정답이었는데 진정소급 입법, 부진정소급 입법을 주어를 바꿔서 문제를 냈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하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부터 제가 이제 소위 말한 통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가 답인 경우가 돼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이런 게 이제 떨린단 말이죠. 왜냐면 2개, 3개, 4개, 5개니까 개수형인데 설마 다 맞겠어? 그래서 괜히 이제 심리적으로 하나 정도는 틀릴 거야 해서 3번 쓰신 분들이 꽤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답을 답으로 주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이제 편하겠지 앞으로. 자, 이번에 기억 잠깐 보시면 국적 취득에 대해서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했다. 자,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개정,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매우 좋은 거죠. 원래 부계혈통이라 아버지 쪽으로만 이어왔는데
평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 양계혈통으로 가겠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평등 원칙에 당연히 부합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모 양계혈통으로 바뀌는 건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에 부합,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박스형 문제는 일단 기억이 맞았기 때문에 한 개는 확보를 했는데, 자,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제 2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귀화 요건 물어봤는데 요것도 말씀드렸죠. 실제 우리 강의 들을 때, 자, 귀화 허가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허가라고 적혀 있지만 특허였다 이겁니다. 자, 특허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특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는 거죠. 왜요? 공익상 이유로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돼야 귀화를 해주는 겁니다. 공익상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법령에 있는 서류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귀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돼야 귀화 허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서 귀화 허가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재량권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린다. 자, 이게 행복 추구권과 관련이 돼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국적이 하나여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국적이 2개여도 그럴 수 있고요. 만약 복수 국적 때문에 행복 추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럼 국적 10개 있는 게 더 행복하겠네요. 그럼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국가는. 왜냐면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국적이 다국적이냐 아니면 국적 하나 있느냐 이런 거는 행복 추구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복수 국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행복 추구권 어렵다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국적이 예를 들어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고 5개 있고 10개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양한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외국인 문제입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뭐 국적이 많다 적다가 행복 추구권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자진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외국 국적 파란색 동그라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소님 이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주권 침해 아닙니까? 이랬는데 자, 침해에 이르지 않고요. 제한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그런 거죠. 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침해인지 제한인지를 구별하는 대표적 기준이 제가 해설 리을에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자, 리을 해설 쪽 잠깐 보시면요. 판례 원문입니다. 자, 그 2번째 줄 있죠. 음용색이요. 입법자가부터 4번째 줄 열어둔 점까지 파란색으로 묶어주세요. 입법자가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요. 자, 예외적이지만 복수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셨겠지만 복수 국적도 인정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 국적 회복 허가, 이게 돌아온 탕자죠. 난 외국이 더 좋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은 없는 걸로. 자, 그런데 다시 대한민국 국적 회복하고 싶어요. 국적 회복 허가가 쉽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말로 봐서는 그러면 이중 국적인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 국적을 자진해서 획득한 사람은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걸로 해주는데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게 용이하고, 또 일시적이지만 복수 국적도 허용하고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줬다면 해당 기본권 침해까지는 보통 이르지 않습니다. 해당 기본권 침해는 보통 다 막혀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 이러면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회하는 길들이 있다면 돌아온 탕자죠. 내가 외국 국적을 선택했지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싶다. 국적 회복 허가가 되게 쉽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침해에 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침해는 아닙니다. 침해 아니다. 각각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리을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은요, 여러분 국적 회복과 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귀화는 이렇고 국적 회복은 이렇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세 줄 보시면 귀화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허가해 줍니다. 자, 근데 국적 회복 허가는 아까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자, 국적 회복 허가 밑에서 2번째 줄 검정색으로 밑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 검정색 동그라미, 그때만 안 해준다. 오, 그러면 국적 회복 허가는 되게 쉬운 거네요. 일정한 사유만
없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해주지 않는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국적 회복 허가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정답은 5개 모두였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화국가 원리인데 정답은 옳지 않은 거였는데 2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공연 관람자에게 어이구 공연 잘 봤냐? 그럼 문화예술진흥기금 좀 납부하세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뭐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전달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경우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한다. 원칙이 그렇다. 이거는 잘못됐죠. 자, 그러면 거꾸로요. 재정 능력이 부족한 속된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는 자, 문화예술 공연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화국가 원리는 뭡니까? 엘리트 문화도 있지만 대중문화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문화를 널리 알려서 고취하도록 하자가 목적이었는데 금전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하지도 말아라. 공연 관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국가 이념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 자, 아니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법상 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뭐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언급 없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일정한 기금을 납입해라. 이렇게 되면 그 납입금이 없는 사람은 공연도 못 듣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문화를 성장시킨다는 문화국가 원리에 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3번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자, 요것도 이제 딱 정립이 된 거죠.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공제외죠, 여러분. 자, 공제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축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공제든 축협이든 공법인적인 성격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해설 쪽에 보도 알겠지만 자, 사법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인 성격만 갖는다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가 되려면 사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제가 사적인 건 없고 공법인만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적 성격을 갖는 건 아니다. 아님으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공법인, 사법인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적인 사람인 건 그런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없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5번에 4번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죠. 5번에 4번인데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맞고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험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 당연히 있습니다. 자, 부담함으로까지 다음에 검정색으로 슬래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문이죠. 자, 뒷문장 보니까 국민의 생명이 위험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구조할 때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추상적 의무가 있는 거지 뭐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할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 그 부분 싹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있는 건데 자, 구체적인 뭐 특정한 구조활동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의 정답은 3번인데 시험 직전까지 제가 피를 토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나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답으로 나와서 되게 행복하긴 했습니다. 자, 6번에 3번 보시면 재판 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보통 청구권이 내용적 기본권이 아니라 절차적 기본권이죠. 자, 이 절차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내용적 기본권, 자유권 같은 내용적 기본권에 비해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죠. 제도라 이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절차적 기본권들은 제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 파란색으로 밑줄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을 담보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제도라면 여러분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고 제도는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껴있는 거죠. 지금 청구권 같은 건. 어쨌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그러는 거. 권리니까. 제도는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도는 왜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그럴까요?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버리면 그 사회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최소화하고 발전하는 것에 맞춰서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의 입법 영역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입법자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도란 건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겠다, 이러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발전하는, 물론 입법자가 법을 잘 만드는 전제 아래서요. 당연하죠. 국민의 대표가 대표로 뽑힌 분들이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발전에 따라서 제도를 변경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제도에 가까운 절차적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확대된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담보로 하는 기본권보다 절차를 담보로 하는 기본권, 즉 제도와 가깝기 때문에 제도는 최소한 보장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더 큰 형성권을 인정해서 발전하는 사회에 맞춰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확대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축소 지워주시고요. 확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미군 기지 이전을 물어봤던 거고요. 자, 미군 기지 이전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1번이 정답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결정권과 관련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결정권은 본인의 운명, 그렇죠? 본인의 인격, 그걸 남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미군 기지 이전은 물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소음 같은 것 때문에 손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던 분들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손해나 이익이 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운명은, 나의 인격은 내가 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은 두 번째 끝부분, 주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결정권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결정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호 영역 아니니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손해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 인격과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여러분, 정답이 이제 3번이고 3개였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기역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조세 비롯한 공과금 부과였죠. 자, 이 평등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냐 그랬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세 부과할 때요, 사회적 강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진세 적용 때문에 더 많이 조세를 부과하고, 자, 사회적 약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누진세에 따라서 덜 조세를 부과한다. 다른 걸 다루겠다. 그럼 평등 맞는 거 아니냐? 자, 거기에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적 강자들이 뭐 이렇게까지 내가 내야 돼? 납부를 안 하면요? 징수도 철저히 하죠. 그 부분까지도 이루어져야 평등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내라 그러면 사회적 강자들이 많이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 강자라고 징수를 안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다 징수하고 아니면 압류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액수가 많은 거 납부 안 하는 경우에 사회적 강자들이 징수도 철저하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평등 원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평등 원칙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의 평등 원칙이란 건 그러니까 납부의무자가 법률에서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자, 법적인 평등 부담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다음에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 자,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적이다, 사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적인 부분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징수도 제대로 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 부담을 받는다는 건 납부 안 했을 때 징수도 철저히 할 것, 여기까지 포함해야 올바른 정당한 평등 원칙이 인정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입법이 있었습니다. 뭐 혜택을 받는 입법이라고 본다면 그럼 다른 분들이 아니 우리도 혜택해 주세요. 자 청구인들이 우리도 혜택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쪽도 혜택 받는 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반드시 혜택 받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수익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다고 뭐 다른 쪽에 유사한 다른 쪽에서 수익과 관련된 법을 또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국회의원들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된 입법을 해줘야 된다. 이런 헌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자, 입법자들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 검정색으로 밑줄 없다.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디귿입니다. 국가라더라도 국고작용인데 국고는 국가의 자산이죠. 국가의 자산과 관련된 작용할 때 민사관계가 있습니다. 사법관계가 있다고요. 자, 사법관계, 민사관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같은 공무원들이 A4 용지가 부족해갖고 공직생활 하시다가 앞에 문구점 가서 종이 살 때 제가 공무원인데요. 할인해 주시죠. 제가 공무원인데요. 문구점 잘 안 되시죠? 2배로 제가 납부할게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사적인 사람처럼 물품 매매 계약하는 거죠. 물건 사고 돈 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라도 사법관계에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가 공무원에서 우대해달라 이런 건 법적으로 인정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해서 우대해줄 근거는 없다. 우대 없다.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9번에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공선법을 위반해 갖고 정무직 공무원이겠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던 분이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게 2번 처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번 처벌이 당연히 아니겠죠. 형사처벌은 한 번의 처벌입니다만 당선 무효는 법적인 제재지 범죄를 전제로 한 형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죠. 형사처벌 받은 정무직 공무원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이 한 번의 처벌인 거고 당선 무효는 법적인 제재지 범죄를 전제로 한 과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의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 자체가 국가 형벌권 실행에서의 과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과벌에 해당함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던가 적습니다. 그래서 크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번 2차 시험 때 가장 논의가 됐던 선택지가 있죠. 10번에 4번입니다. 병의 영창 처분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론 병의 영창 처분은 위헌이다. 왜요?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위반으로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 자 보충 의견에 영장이 필요하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근데 그것부터가 문제가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저 문제 보면 다툼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한다 그랬는데 판례란 건 보충 의견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법적 판단이 있는 본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본 의견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병의 영창 처분은 위헌이다. 그렇게 결정 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충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견해할 텐데 보충 의견,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맞는데 이런 것도 있다. 영장죄 위반이다. 이건 인신구금이니까 꼭 형사 절차 아니더라도 인신구금할 땐 영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영장주의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병을 영창에 붙인 가둬둔다. 이건 영장주의 위반일 수 있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보충 의견이었는데요. 자, 그 보충 의견의 반대 의견이 이제 10번에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옳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견의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보충 의견의 반대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반대 의견이 우리가 말하는 주된 판례 취지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 정답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번에 4번이 복수 정답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본 의견이 있고 보충 의견이 있고 보충 의견의 반대 의견이 이제 선택지 4번인데 어쨌든 반대한 의견이고 소수 의견이니까 본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높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다 떠나갔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병의 영창 처분은 위헌이잖아. 근데 영장 갖고 물어봤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신구금한 게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인신 구금할 때도 영장 필요하겠죠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인신 구금해도 괜찮다 이러면 애초에 본 판결과 본 의견과는 좀 안 맞잖아요. 영장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위헌인 건 알겠어요. 비례 원칙으로. 하지만 영장도 필요 없는데 인신 구금하는 건 괜찮다. 그럼 뭐가 안 맞죠. 그래서 그렇게 체화가 돼 있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우리가 아는 100%의 판례가 나온다면 출제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내는데, 자, 이런 거를 계속 연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막상 시험장에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본 판결은 병의 영장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신 구금은 형사 절차 아니니까 영장주의 원칙 안 돼. 그럼 영장주의 필요 없이 구금해도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강사니까 체계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지. 이건 보충 의견이 있었고 영장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인신 구금은 형사 절차 아니더라도 영장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아니다.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신 구금할 때 영장주의 필요 없다. 자, 반대 의견이다. 이렇게 제가 말은 드립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약간 체화돼서 그러니까 원래 결론이 어떻게 됐지? 그럼 그 결론과 너무 안 맞는데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영창 감금 처분입니다. 자, 병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 영창 감금 처분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인신구금이 있으면 영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인신구금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자, 않는다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장주의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인신구금이라면 형사 절차와는 관련 없이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니까 영장주의가 필요한데 영장주의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10번에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요. 권소님,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인데요. 거기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것도 연습했습니다. 자, 재판에서 승소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접견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접견 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맞습니다. 근데 CCTV로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CCTV는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CCTV 검정색 동그라미 해주세요. 접견을 관찰할 정도로는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못하게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뭐 재판 청구권, 접견 교통권 다 문제가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접견했을 때 CCTV를 통해서 관찰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해서 관찰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침해한다.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성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성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 비판하고 다른 종교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거. 실은 이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 여러분 지자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자, 문화관광지로 조성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상급단체 문화관광부 뭐 이런 데겠죠.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토지 등을 박탈 결정을 했다. 수용 재결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뭐 법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까 키워드 잡으셨죠?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종교를 특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유서 깊은 곳이니까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거고, 그러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지 조성이니까요.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배 않는다.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디귿만큼 리을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시설 건축행위, 뭐 성당이나 교회 이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 뭐 진입도로 부담금 이런 거 부담시켜야 되는데 종교시설에만 면제한다. 자, 그럼 종교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할 때 진입도로 부담금은 부담시키면서 종교시설 건축행위일 때
진입도로 같은 거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러면 오해 살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종교를 우대하는 것을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교금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금지 정교분리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위배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입도로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부담금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종교시설 건축에만 그렇게 안 하게 했다. 혹시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 기글, 리을이 옳은 지문이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제 13번은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는 당연히 이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4번이 쉽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자, 13번의 4번입니다.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거.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학부모님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분이 계셔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혼을 하셔갖고 저한테 이혼 상담하시는데 전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학부모님인데 우리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시니까 들어봤더니 학교를 다니는데 자식분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성향이 어떤지. 학부모님과 선생님 성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 이런 데 가입돼 있나, 소위 이제 정교조 가입돼 있는 것도 되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알려달라 그러면 학교 측에서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자,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 교원이 선생님들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제약받는 건 맞습니다. 알고 싶죠?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또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학부모의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알 권리 파란색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제약을 받는 건 맞는데, 자, 결과적으로 잘 안 알려주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요?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한 겁니다. 그렇죠. 알 권리를 침해까지는 아니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같은 데 가입되는 거 딱 다 정보 공개라 소리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본권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본권 충돌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 권리 제한은 분명히 맞는데 알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보 공개 제한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알 권리 제한까지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니다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에 4번은 알 권리 제한이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14번은 이제 정답이 2번인데요. 해설 쪽 잠깐 보시면 제가 네 번째 줄에 어떤 국가원수가 왔는데 이랬는데, 외국의 국가원수 누구요?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거기다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해설 쪽에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끝난 겁니다. 왜냐면 정말 경호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비례원칙을 검토해봤는데 해설 쪽에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공익이 제한된 사역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저 미국 대통령이 하다못해 무슨 병 같은 게 날라와서 어디 다치시라 했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공익이, 자, 이분들 이제 삼보일배 저지당했는데, 자, 이 사익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2번 올라가시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 파란색 밑줄 경호하기 위해서 종로경찰서장님이 청구인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 파란색 밑줄. 근데 사실관계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근접한 거리까지 삼보일배를 했으니까 뭔가 억울한 게 있으셨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걸 저지한 게 집회자의 침해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비례 원칙 다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달성하려는 공익, 외교관계를,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는 건 없었다. 그래서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침해한다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다 이 소리고요. 자, 15번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자유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음반 제작사, 비디오물을 포함한 음반 제작사가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문화공법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정한 시설, 검정색으로 밑줄, 등록,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허가제고 사정법률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자, 허가제나 사정법률 내용을 검토하는 거죠.
내용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음반 제작하려면 시설 갖추고 우리가 음반 제작한다는 걸 알려는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내용을 검토하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국가기관의 마음에 안 들면은 더 이상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말아라. 이건 사전검열이고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예. 여기는 자 음반을 제작하려면 일정한 시설 갖추고 알려는 줘라. 여기서 음반 제작한다고 내용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피해 없죠. 사기의 음반 제작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 갖고 자, 뭐 사전 검열이다, 허가다, 예술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침해하는 것이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행정법에서 행정법 문제라면 딱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법 문제가 딱 등장해 갖고요. 왜 그런지 나름 신기했습니다. 자, 16번의 정답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인데 특수임무 수행자 파란색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고요. 이분들은 보상금을 지급이죠. 보상을 잘 받습니다.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해야 되고요. 인과관계, 손해, 그렇죠? 위법해야 되고요. 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을 다 갖춰야 국가배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특수임무 수행자는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았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상받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국가배상보다는 대략 20%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소보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자, 이런 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랬더니 나의 국가배상 청구권, 또 재판 청구권 이거 침해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건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보상을 20% 정도 더 해주겠다. 자,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 정한 대로 보상금 받고 대신 국가배상 청구는 금전을 받지 못합니다. 이중으로 배상 안 해주겠다는 취지일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뭐 특수임무 수행자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상은 특별법에서 다 해주니까 국가배상 그러면 지급 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또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쭉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특별법에 해당해서 보상금 지급받으면 충분한 거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도 덜하고 과소보상도 아니고 그럼 그걸로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7번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맞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요. 역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 설치해주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강사님 이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 안 해주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이 철거되면요 보상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 이사비 다 주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 편의를 위해서 임시수용시설까지 해줘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그럼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해주면 인간다운 생활이고 설치 안 해주면 인간다운 생활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보상 같은 걸 아예 안 해줬다. 전혀 안 해주고 내 주택만 철거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에. 하지만 보상 다 해주고요. 이사비도 지급합니다. 그 외적으로 임시수용시설도 설치해 주느냐 이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죠. 이거 안 해줬다고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포기했느냐 이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인간다운 생활 권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자, 제한한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임시수용시설 뭐 설치한다 설치 안 한다는 인간다운 생활이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제대로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으면 보상 또 이사비 법적으로 다 해준 거기 때문에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해줬느냐 안 해주냐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랑 별로 관련이 없다. 보호 영역 아니다. 제한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4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요. 1주간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검정색으로 밑줄. 근데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근무를 유도하는 건데 자,
일단 시간 근로자는 일주일간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간 충실한 근무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 중에서 아르바이트 중에서 초단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까지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 제외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된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퇴직금이란 건 장기간 복무, 충실한 근무 유도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일주간 15시간 미만이란 것은 이 장기간 복무, 충실한 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까지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기 좀 어렵고 그걸 제외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은 보건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보건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 2번, 그러니까 니은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예, 19번의 정답은 1번 한 개인데 그 이제 니은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근데 요 니은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갖고 치료가 뭐 청구권자가 검사죠, 검사. 그래서 니은 가져왔고요. 치료가 뭐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법관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피고인도 안 됩니다. 그럼 법관은 왜 안 되느냐? 법관이 개입하면 적극적인 사법행위죠. 법관이 딱 보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자, 피고는 치료가 뭐 받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피고인이 치료가 뭐 청구권자가 되면 무조건 청구합니다. 나 몸이 아파서. 여러분 다 몸 아프시죠? 저도 몸 아프고요. 하여간 어디만 삐끗하면 너 몸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악용될 수가 있다고요. 피고인한테 주면. 검사는 근데 검사는 원고 측이고 잘 안 해주지 않을까요? 검사를 믿어야죠. 검사를 믿어야죠.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이니까 이분이 정말 아프면 청구해 준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제 견해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관도 치료가 뭐 청구권자가 아니고 그럼 법관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치료감으로 청구하면 다 청구할 거니 한 번씩. 그럼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거. 자, 해당 조항은 자, 뭐 피고인 같은 국민한테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보건에 관한 권리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침해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 이겁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입니다. 국민의 기본조금에 관한 걸로 옳은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해설 쪽 보시면 요거는 좀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소위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 네. 자, 재헌헌법, 처음헌법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국민들의 이런 의무들은 처음헌법부터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자, 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처음 재헌헌법 때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능력이 빠졌었어요. 자, 그런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게 들어왔고요. 자, 또 하나 의무 쪽에서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보면 의무를 물어봤죠.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요거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최초 규정됐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요 교육 어떻게 됐는지 요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냐,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냐, 아니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냐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란 건 재헌헌법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자, 이런 것들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으로 올라가셨고 여러분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뭐 근로의 의무, 재헌헌법에서 규정이 됐고요. 재헌헌법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건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제3공화국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 분리가 좀 됐으니까 그것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니은입니다, 여러분. 자,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군대 시절에 내가 나라 지킨다의 의무만 있는 건 아니겠죠. 군대 갔다 와서도 예비군 민방위 다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법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병력 형성 이후에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 민방위, 예비군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을 보시면 이건 또 행정법 얘기입니다. 행정법에서 뭐 조세를 정의하는 거, 갑자기 조세를 정의하게 됐네요 우리가. 조세의 의미가 그거죠.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면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내가 세금 내니까 국가가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특히 사회적 강자,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내가 이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데 국가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료 보호를 받을 때는 다 동일하게 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조세 정의 자체가 특별한 반대급부, 내가 조세를 납부하면 그만큼의 내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홍성 근데 복지국가인데요. 국가가 두루두루 국민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세금 냈다고 나만 잘 살고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조세 정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반대급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국가 체계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국가도 운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금전을 지급했다고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를 받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세금은. 그렇죠. 그럼 국가는 왜 국민들한테 이것저것 해줍니까? 복지국가니까 그런 거지, 내가 세금 냈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급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합니다. 과징금,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세란 건 국가나 지자체 재정 소요를 충족하거나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고요. 기역, 니은, 리을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갔고요. 우리가 2022년도 경찰헌법 2차 시험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예 모르는 판례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에 기존에 기출되었던 부분 외적으로 출제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되셨죠? 또 뭐 보충 의견,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잘 정리하실 분들은 중요 판례들이 있습니다. 최신 판례들이 있고요.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이런 걸 딱 여러분 기본 기록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걸 토대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체화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서 헌법 100점 나오신 분들, 강의 듣고 100점 나오신 분들을 보면 몸에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론으로 도출된 거니까 아마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이게 답일 거야. 이런 식으로 몇 문제 건졌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만점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 판례, 또 최신 판례 딱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꽃을 피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앞날에 좋은 어떤 뭐 어떻게 이야기 될까요? 여러분 앞날에 행운, 또 더 좋은 기운,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du